빅튜브입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은 아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의했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3기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나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만 가지고도 법이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법안을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세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비슷한 일이 1990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세 계약이 2년인데 옛날에는 1년씩 갱신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1990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때도 전세금이 급등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1989년에 23.68%, 1990년에 16.17%의 전세금이 올랐었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의도가 좋죠.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안 나가고 싶을 때는 안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쁜 옷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지인 결혼식이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깨끗하게 입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빌려줬더니 결혼식이 끝나도 옷을 안 돌려주는 겁니다. 내 옷인데 나는 못 입고 그 친구가 클럽 가고 소개팅 가고 할 때 계속 입고 다니는 거죠. 이번에는 내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그 옷이 필요한데 그 친구가 그 옷을 안 돌려줘서 입지 못한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 맞을까요? 친구 입장에서는 좋겠죠. 옷을 사지도 않았는데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친구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옷을 가진 기득권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옷 주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맞죠. 돈이든 뭐든 일단 빌려주고 나면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되는 세상은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일단 전세금을 처음의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으니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분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사정 봐주고 싸게 받았다가 재계약할 때 여유 생기면 그때 주변 시세만큼 받고 이런 것 이제 없어질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올려받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인데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그 집에 1억 원 내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집주인이 봐준 것일 수도 있고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거기서 나가겠습니까? 1억만 묶어두면 5억짜리 집에 계속 살 수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계속 계약을 갱신하겠죠.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30억이 되어도 1년에 최대 5%만 올리면서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 30억짜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완전 개꿀이죠. 나중에는 집주인이 나한테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겠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권리금 같은 것을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꿀이 맞는데 내가 꿀 빨아먹은 만큼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완전 망한 겁니다. 그럼 집주인도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둘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도록 대책을 세울 겁니다. 집주인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대책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린다든지 건물값의 인상분을 선반영해서 처음부터 전세를 비싸게 부른다든지 해당 법에 예외 조항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 무효화시킨다든지 어쨌든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럼 이런 대책이 세워지고 나면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당연히 손해겠죠.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집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세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결국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의 효과만 보고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